크림메이커 TV 제3화 크림메이커 2.0 세팅 2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2.1 버전 업그레이드 소식에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 아크릴 있죠? 그 크림메이커라고 적힌 아크릴, 요게 조금 이제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요것도 카페에 보시면 있어요. 저희가 CNC 툴로 해가지고 아예 프로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프로파일로 저희가 출고는 안 할 거고요. 저게 우리 카페에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있는 스틱스 그래 읽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크림의 그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던 분이 좀더 말씀해 주셨지만, 크림메이커는 이제 아크릴이 좀 거의 상징이지 않냐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크릴로 계속 출고는 할 건데, 이제 좀 Z축을 보강할 수 있는 그 프로파일 버전도 출시를 할 거예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이게 참고로 아크릴이 프로파일보다 비쌉니다. 프로파일로 이제 Z축을 만들면 총 3개가 들어가는데요. Z축 위로 2개, 가로로 하나,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하나, 세로로 2개 들어가는데, 다 합쳐봤자 아크릴 저희 한 판 쓰는 거 반값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제 프로파일 자체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아크릴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아크릴에 대한 애착이 또 있고요. 저희 크림메이커라고 이렇게 각인해서 또 하는 게 있고, 예전부터 형태를 유지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요 버전은 그대로 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Z축을 보강할 수 있는 프로파일 Z축 지지대도 그때 2.1 때 같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은 다 끝냈는데, 그쵸, 프린터를 구동하기 전에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시간이 또 2부도 좀 길어지더라도 차근차근 다 알려드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프린터를 구동하려면 여기 G코드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G코드. 이게 G코드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NC, CNC, CAD, CAM 등등 기타 등등 요 G코드 검색해보면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컴퓨터까지 사실 공부를 다 해야 G코드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 하면 이진수, 어셈블리어, C어는 굉장히 많죠. 이런 말들 많은데, 이게 G코드는 그냥 이제 공작기계 하면 모터 이야기 하거든요. 사실 모터가 거의 대부분 중요한 기술이라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G코드 프로그램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G코드가 G 언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억지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자, 요 선풍기 있죠, 선풍기. 이게 지금 무더운 여름이니까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이 선풍기인데요. 얘를 이제 보면 되게 미풍, 중풍, 강풍 이렇게 있는데, 이게 스위치 누를 때마다 바람의 세기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리는 전기가 얼마나 통하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모터 회전 속도가 달라져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G코드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제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선풍기를 개조해서 선풍기랑 이제 컴퓨터 연결을 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앞에서 예를 들어서 미풍 입력하면 미풍으로 돌고, 중풍 입력하면 중풍으로 돌고, 강풍 입력하면 강풍으로 돌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어를 하는 게 그냥 G코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좀 사실에 맞지는 않지만 좀 억지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3D 프린터와 같은 공작 기계들은 거의 이런 원리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G0, X1, Y2, Z3 이런 식으로 하면 X축 모터는 1만큼, Y는 2만큼, Z는 3만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FDM 프린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3D 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적층, 요 단어만 보시면 적층.
요 단어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오른쪽에 보면 뭐 캐릭터 인형이 하나 있는데 얘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바닥부터 요 발등 부분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쌓아 올려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3D 프린터가. 이게 제가 교육을 나가면 흔히 아파트로 예를 드는데 이제 50층짜리 아파트 만든다고 생각할 때요. 이게 50층짜리 아파트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진 않잖아요. 맞죠? 이게 땅을 잘 다져놓고 1층부터 차곡차곡 만들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쭉쭉쭉 쌓아 올려서 50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이 FDM 3D 프린터도 그 아파트 공사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게 요 뭐 제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렸죠. 요게 이제 뭐 XYZ로 이동하고 뭐 익스트루더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더 있는데 얘가 뭐 기어 돌아가면서 필라멘트를 쭉 내면 얘가 이제 뭐 압출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거에서 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G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G코드라는 게 우리가 3D 프린터를 쓰면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가 이제 슬라이싱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슬라이싱. 잠시만요. 네, 됐고. 자, 슬라이싱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슬라이싱 용어가 바로 치즈 슬라이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슬라이스 치즈. 실제 뭐 슬라이싱이라는 용어 자체도 치즈 그거에서 나온 거고, 이게 덩어리 치즈를 이제 잘게 잘라내는 것이 그냥 그 슬라이스 치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컴퓨터에서 파일들 살펴보면 그 노래 파일은 뭐 mp3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압축 파일은 zip 뭐 이런 파일, 영상은 뭐 mp4, avi 이렇게 확장자로 되어 있는데 3D 프린터 역시 그 하나의 이제 작은 컴퓨터거든요. 컴퓨터가 이제 프린터를 실행시킬 수 있는 확장자가 바로 G코드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3D 모델링 파일을 여기 보시면 G코드 제너레이터 있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G코드를 만드는 게 슬라이싱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 G코드 정보를 읽어내면서 요렇게 XYZ 이송하고 뭐 익스트루더 재료 사출 명령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직관적으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볼까요? 요거 이제 수학 시간에 김밥으로 뭐 미분적분 설명하고 있는 거를 제가 잘 긁어와가지고 요거를 3D 프린터 동작 설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뭐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서 3D 모델링 하는 거랑 3D 프린터 사용하는 거랑은 뭐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제 와이프가 요런 김밥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요런 김밥을 딱 싸놔갖고 말아 놓는 게 이게 그냥 3D 모델링이거든요. 이게 3D 모델링이고 요게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제 건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이렇게 자르는 게 잘라 놓았어요. 제가 그게 바로 이제 슬라이싱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뭐 이 슬라이싱 과정은 이따가 제가 바로 뭐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시 제가 이렇게 썰어 놓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돌아왔는데 이게 제 게 아니고 제 아들 줄 거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뭐 니는 샘플이냐 뭐 이러면서 막 뭐라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라 놓았던 거를 얘를 다시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프린팅 하는 겁니다. 요게 프린팅 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있죠. 이 김밥 부분 못 그리더라도요. 요거 슬라이싱만 할 줄 알고 얘만 돌려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 이제 아파트 공사하는 걸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전부 다 머릿속에 한 50층짜리 아파트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 50층짜리 아파트를 1층부터 50층까지 어떻게 공사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1층은 뭐 상가, 2층도 상가, 뭐 3층부터 뭐 아파트 몇 호실 넣고 막 이렇게 구상하는 것이 슬라이싱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G코드라는 파일을 보면 각각의 층에 대한 정보가 막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정보대로 아파트 공사를 쭉 하는 게 프린팅
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요 정도 설명을 했으면 직접 보여드리면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제일 저희 배송 판매 한참 하실 때 잘 못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현장에 오셔서 조립하고 가셔서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큐라 설치예요. 큐라 설치. 그래서 저희가 방문으로 오시면 그 큐라를,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 있으신 분은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SD 카드를 뽑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정보가 다 들어있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인식시켜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 SD 카드를 보면 어디 갔나? 어떻게 보니? 아,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저기 SD 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뭐 STL 파일 만들기, 뭐 큐라 세팅하기, 이런 걸 링크를 다 걸어놔요. 여기 딱 가보시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게 쭉 보이죠? 쭉 나오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있고. 뭐 어디 갔지? 자, 이 드라이브에 여기 보시면, 자, 큐라 세팅하기,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뭐 얼티메이커, 제가 이것도 말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말했죠. 잘 모르겠는데, 예, 얼티메이커라는 회사에서 이 큐라라는 이 오픈소스 파일이에요. 오픈소스 파일이라서, 네, 큐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게 제가 다운로드 받을게요. 여기 설치를 안 해놔서. 이게 큐라 15.04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기서 저도 저장을 바탕화면에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뭐 설치를 어떻게 하냐, 여기 쭉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적혀 있네요. 자, 현재는 요거 2017년 10월 기준인데 지금은 큐라 3까지 나왔어요. 큐라 3까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큐라 3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초보자 분들은 거의 큐라 15 버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교재인데요. 그 카페 내 크리맥 교재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있는데, 저는 직접 설치를 할 거니까 다운로드는 다 됐나 모르겠네요. 네, 요 있죠. 이게 다운로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요. 얘 누르시고 다음 넥스트. 무조건 그냥 인스톨 누르면 됩니다. 뭐 악성 코드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서 넥스트 누르고, 얘 뭐 하시겠습니까? 얘 다음 뭐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쭉. 자, 됐죠? 여기서 또 다음 눌러겠습니다. 그냥 설치하면 돼요. 설치 그냥 이것도 마침 누르면 되고, 여기서 넥스트, 피니쉬를 눌리면 됩니다. 피니쉬.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얘를 딱 실행하면, 처음 실행하면 이게 first time run wizard 딱 뜨죠. 여기서 이제 지금 세팅하는 건요, 기계에 대한 세팅을 하는 건데, 기계에 대한 세팅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해볼게요. next 누르고, 여기 우리가 이제 other를 누릅니다. other 누르고 요 체크 표시 돼 있는데 얘 해제해 주세요. 나중에, 왜냐하면 요거 해놓으면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고 막 날라와서 해제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뭐 얼티메이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티메이커 프린터 시리즈 있고, 프린터 보드 뭐야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프로그램이라 프린터라서 크리메이커는 other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next, 그리고 여기 있죠, 커스텀 해서 next 눌러주시고, 자, 머신 세팅, 기계 세팅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계 이름은 크리메이커 맞죠? 우리가 가로 사이즈가 2.0 버전이 200이거든요. 200. 세로 사이즈도 200. 높이는 160. 1.0은 참고로 높이가 120이에요. 120인데 2.0은 160 하시면 되고, 노즐 사이즈는 0.4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린터가 저희가 0.4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노즐 같은 경우에는 뭐 0.2 노즐, 0.1도 있는 것 같은데, 0.2 노즐, 뭐 0.8,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노즐 사이즈가 커질수록 속도가 빠르고, 노즐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노즐이 뭐냐면 이제 필라멘트가 녹아서 0.4mm 구멍으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녹은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즐 사이즈가 작으면 그만큼 촘촘하게 잘 나오는 거고, 노즐 사이즈가 커지면 그 속도는 빠르되 굵게 나오겠죠. 굵게 빠르게 나오지만 품질은 좀 떨어진다는 거. 여기서 이제 피니시 눌러주면, 요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뉴 버전 설치할 거냐면, 제가 아까 뭐 큐라 3, 2 버전 뭐 이런 거 설치하지 말고 15 버전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요 딱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떠요. 자, 이제 뭔가 나오죠. 자, 슬라이싱이 뭔지 그냥 보여드릴 건데, 요거 이제 뭐 이동하는 거는요, 얘가 이제 화면 회전이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스케치업 교육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지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하는 것만 보세요. 요거는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이런 누르면 화면이 회전이 되는 겁니다. 회전. 네. 확대하려면 마우스 휠 위로, 축소하려면 이렇게 아래로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기계 세팅하면 뭐 노즐 사이즈 얼마면, 제가 중요한 거 빠져먹었는데, 아까 히트베드 버전 제가 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히트베드 버전. 또 실수를 했네. 자, 다시 그냥 처음부터 갈게요. 에드뉴 모신 하면 원래 이렇게 떠요. 아까 first 뭐 떴죠. first time 이렇게 떠서 next 누르고, 자, 여기 other 누르고, 얘는 체크하지 말았습니다. 여기 커스텀 누르고,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노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크리메이커 2라고 해볼게요. 둘 다 세팅한 건 똑같이 세팅을 했어요. 200에 200에 160에 아이고 160에 0.4. 그리고 요 히트베드 있죠. 히트베드. 우리 히트베드 모델인 사람은 히트베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히트베드 모델이 아닌 사람은 요거 선택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요 베드 센터는 센터 기준으로 그 프린터 뭐 돌릴 거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선택 안 합니다. 히트베드 버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히트베드 버전이더라도 얘는 선택 안 하고 넘어갑니다. 피니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히트베드는 체크, 얘는 체크를 안 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딱 피니시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머신에 보면 이게 지금 아프리카 얘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이게 더 낫겠다. 워터마크 그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머신 보시면요, 여기 아까 크리메이커 첫 번째 제가 설정한 거, 두 번째 설정한 거, 요 추가는 add new machine이라는 걸 해서 추가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이마에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프린터를 이미 사용했고 있기 때문에. 한데 각각 이름은 다르게, 그리고 기계값들 뭐 노즐 어떤 거는 0.6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0.2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높이는 어떤 거는 막 500짜리도 있고 뭐 이럴 건데, 요거는 뭐 각각 맞춰서 그 세팅을 해서 얘를 선택하시면 그 프린터에 맞는 설정 값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큐라가 여기서 요까지는 다 하시는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어 높이, 뭐 쉘 티크니스 뭐 이런 말들이 쭉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설명 안 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기계 세팅을 했댔고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린터, 그러니까 프린터가 출력하기 위해서 이게 G코드를 만드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요 설정 값들을 또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높이는 얼마로 할 거며, 여기 보시면 뭐 온도도 있죠. 스피드 얼마로 할 거며, 이거 어디 있냐, 뭐 온도 요거 얼마나 할 거며, 요런 게 다 있는데, 얘를 저희가 SD카드 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요게 크리메이커 -DH-0.4라고 해서 구성 설정 요게 있는데, 이게 설정값,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죠, 요거 그 큐라에 대한 설정값들이 저희가 여기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게 큐라 내에서 이 설정값들을 프로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일에 보시면요, 여기 오픈 프로파일 있죠. 여기서 오픈 프로파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저희가 D 드라이브가 있고, 얘를 열게 해주시면, 잘 보세요. 지금 0.1, 0.8 요래 쭉쭉 있던 게 요 뭐 필라멘트 두께가 2.85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75짜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 열기 누르면 세팅 값이 이렇게 쫙 바뀝니다. 그러니까 크리메이커 히트베드 버전에 맞도록 이렇게 세팅 값이 딱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그 여기에 대한 정보는 또 우리 카페에 가면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똑같이 교재에 다 있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크리메이커 어디 있냐? 예, 여기 3DP 요 게시판에 보면 이게 두 번째 페이지인가? 그리고 어딘 요 있죠. 38번 글 보면 G코드 변환 프로그램 큐라 사용 설명서에서 여기 쭉 뭐 많아요.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쫙 뭐면 요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쫙 나오는데, 오늘은 G코드 설명하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 분들은요 그냥 저희가 주신 설정값 그대로 쓰세요. 네. 여기서 오픈 프로파일 해서 어디 갔냐, 이 파일에서 오픈 프로파일을 해서 저희가 SD카드 안에 넣어드리는 요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뭐 그냥 노멀 버전 구매하시는 분은 노멀 버전에 맞게 넣어드리고, 뭐 보호대는 뭐 지금 없어졌지만 뭐 하여튼 저희가 다 맞춰서 넣어드리니까 네, 그 세트 그대로 불러 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쪽까지 해볼 거예요. 원래 또 눈치 빠르신 분은 아까 SD카드 정보 볼 때 여기에 요거 있죠, 뭐뭐.g코드라고 적혀 있는 얘 파일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우리가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보지? 큰 아이콘 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린터가 그 읽어 드릴 수 있는, 프린터가 하나의 작은 컴퓨터인데 읽어 드릴 수 있는 파일 확장자가 뭐뭐.g코드예요. 뭐뭐.g코드. 네. 뭐뭐 teststart.g코드. 그래서 원래라면 프린터 세팅을 다 하고 얘를 돌려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큐라까지 같이 설명드린다고 저게 뭐 출력을 안 했고요. 얘 불러와 보면 어떤 모양인지 뭐야 이거. 제가 윈도우 10에 익숙치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이거 자, 이게 큐라가 어디 설치될까요? 어디 설치되나? 지금 그냥 더블 클릭하니까 뭘로 할 건지 예, 설정을 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큐라 엔진 이걸로 하시면 돼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왜 안 열리지? 보이죠? 이런 파일이 이제 요 G코드 정보거든요.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그 G코드 파일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요, 여기 또 3DP 게시판 보면 여기 있어요. 테스트용 G코드 파일 있고, 여기 G코드 파일도 넣어 놓으면서 여기 STL 파일도 여기 있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또 다른 STL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이게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고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있죠, STL이라는 요 파일 있죠. 얘가 보시면 확장자가 STL이에요. 요 3D 오브젝트 보이죠? 파일 형식의 STL 파일이 뭐냐면 3D 모델링 파일이 STL 파일 확장자입니다. 이런 확장자는 굉장히 많고, 이제 3D 프린터를 쓰는데 가장 흔한 확장자가 STL이라는 확장자예요. 이게 뭐 STP 파일도 있고, 뭐 OBJ, 뭐 AMF, 우리 내일 다음 시간부터 진행해 볼 스케치업은 뭐 DAE 파일로 저장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STL 파일은 하여튼 뭐 3D 모델링 파일의 한 확장자의 종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요 슬라이싱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다 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요 있죠, 로드에서요, 아까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얘를 불러와요. 여기 보시면 불러올 수 있는 파일 종류 많죠. 이게 쫙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얘를 열기. 지금 얘가 딱 이렇게 불러와 주잖아요.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면 얘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가셔서 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얘를 마우스 클릭한 채로 이렇게 돌리면 이 방향으로도 돌릴 수도 있고, 이 빨간색 방향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게 큐라예요, 큐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세이브 있죠, 세이브. 세이브만 딱 눌려주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 뜨잖아요. 원래 이게 지금 SD 카드를 제가 지금 넣어놔서 그런데,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네, 아까 그 세이브 누르면 그게 이제 저장할 위치 뜬다는데, 제가 SD 카드를 SD 카드를 이미 꼽아놔서 위치가 뜨는데 빼보겠습니다 하다가 재부팅을 눌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똑같이 복습하면서 진행할게요. 여기서 열기 하면 이렇게 파일이 오고, 얘를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은 SD카드를 다 뽑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면 바로 이게 어디로 저장할 건지 여기 위치를 정해라고 떠요. 여기서 바탕화면 가셔가지고 저장 보세요. 여기 파일 형식이 STL 뭐 요게 쪽에 이름 제목은 이대로 되어 있고, 형식이 G코드죠. G코드. 이 상태로 저장을 딱 누르고요. 테스트 하트 맞죠? 이 상태로 저장 누르고 여기서 바탕화면을 가 보면요. 바탕화면에 보면 자, 얘가 여기 보세요. 속성 보시면 G코드 파일 적혀 있고요. 얘는 모델링 파일이었고요. 얘는 G코드 파일입니다. 맞죠? 이거를 자, 다시 이제 SD카드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얘를 이제 집어넣어서 SD카드에 보면 얘가 원래 다 들어있는데, 이런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 파일 안에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그 G코드 파일이 2개 들어가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테스트 하트에서 저희가 넣어둔 거 하나, 그리고 방금 제가 만든 거 하나, 사실 2개 출력되는 건 똑같아요. 요 과정을 저희가 해서 여기 집어넣는 건데, 얘를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넣는지 확인을 했고요. 얘를 다시 보십시오. 이제 2번 카메라로 보세요. 얘를 자 이렇게 자, 지금 SD 카드를 빼놓았는데 맞죠? 카드 리모드 제가 뺐는데 얘를 다시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카드가 인식이 됐죠? 얘를 보시면 아이고, 카드 왜 인식이 안 되지? 잠깐만요. 됐습니다. 끝까지 안 집어넣은 것 같네요. 얘를 자, 프린터를 구동하는 건요, 이게 아까부터 제가 예열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구동하는 거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고요. 버튼 조그 버튼 누르고 여기서 프린트 프롬 SD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 원래는 테스트 하트.g코드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STL 하고 테스트 하트.g코드 하나를 더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의 파일이. 자, 요까지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아까 제가 왜 엄밀히 말해서 저게 뭡니까? 뭐 모델링 하는 거랑 3D 프린터 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 했냐면요. 뭐 물론 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도 되겠지만요. 뭐 굳이 그냥 자기가 모델링한 파일이 아니더라도 뭐 출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프린터 출력을. 여기서 제가 자, 구글에 들어가서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3D 모델링을 해서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싱기버스라는 사이트가 싱기버스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얘가 여기 보시면 싱기버스 그렇죠. 들어가시면 이 영어로 다 검색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로. 여기 보시면 한 뭐 수백만 가지의 모델링 파일들이 있어요. 뭘 해볼까? 이런 여성분도 있고. 자, 제가 헐크 한번 검색해볼게요. 헐크 검색하면 맞죠?
누군가가 요게 X3 RPM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모델링해서 만들어 놨고요. 엄청 많아요, 종류가. 이런 헐크. 요렇게 생긴 거. 많아요. 제가 적당한 거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적당한 거를. 자, 요거일 것 같아요, 얘가. 요건 아니군요. 다시. 제가 서포터 기능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링 파일을. 제가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헐크를 뽑았었는데, 그 헐크가 안 보일까요?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서포터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어허. 자, 그 헐크가 없네요. 제가 꼭, 음. 이게, 제가 뭐를 설명해 드리고, 요거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는데. 자, 보세요. 제가 두 개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헐크 1. 다운로드는 얘 눌러주시면 돼요. 밑에 떴죠? 어디에 저장할 건지. 얘를 할 건데, 영문으로 막 이래 복잡하니까 바탕화면에 헐크 1 됐고요.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아무거나. 적절한가요? 오케이, 얘도 서포트가 돼 있네. 얘도 다운로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보시면 얘는 헐크2로 저장을 할 거고요. 헐크2 저장을 했고, 압축을 각각 풀게요. 헐크1과 헐크2. 헐크1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고요. 자, 헐크2도 헐크1이죠. 헐크2도 압축 풀기 해서 합니다. 압축 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3D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3D 모델링 확장자는 STL입니다.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다 STL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 요게 뭐 속성 보시면 STL 파일로 맞죠? 이렇게 가장 많아요. 이게 많고 헐크1도 그렇고 헐크2는 요게 여러 그 파일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얘도 보시면 얘는 볼까요? 얘도 STL 파일로 돼 있죠. 네, 이래 돼 있고. 자, 제가 G코드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G코드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만들어 봤었고, 굉장히 쉽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여기서, 자, 헐크2를 먼저 불러올게요. 헐크2. 얘 불러오면요. 그러니까 용량이 좀 되던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됐죠? 이게, 자, 보세요. 이게 헐크2를 불러왔는데, 이게 이상한 거 막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서포터라는 건데, 요게 왜 있냐면요. 왜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모델링 한 사람들이 얘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게끔 서포터를 일일이 만들어 준 거고요. 얘 말고 헐크1을 한번 불러볼까요? 헐크1에, 요거 말고 또 헐크3도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좀 원하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헐크3. 자, 보세요. 헐크3 검색하면 안 되죠. 헐크 검색해서 얘를 한번 받아볼까요? 이제 서포터가, 그러니까 모델링을 만든 사람이 서포터 설정을 안 해놓은 거. 얘는 서포터, 요 있네요. 얘 받으면 되겠네요. 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헐크3. 헐크. 됐고, 얘도, 헐크3도 압축을 풀게요. 압축 풀기. 자, 헐크3 여기 있죠. 헐크3에서 자, 얘 헐크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자, 차이를 잘 느껴보십시오. 헐크
헐크2고 헐크3 파일에 보면 헐크, 자, 뭐 헐크 그냥 헐크가 있고 헐크 서포터가 있어요. 두 개 다 불러보겠습니다. 자, 요 차이가 뭐냐면요. 둘 다 굉장히 크게 지금 로드가 됐는데, 참고로 얘를 크기를 주려면 여기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스케일. 얘 지금 1배를 얘를 0.5 하면 딱 절반 크기로 줄어듭니다. 0.5 줄어들고, 얘도 마우스 요 그 물체에서 마우스, 그러니까 물체 클릭하고 스케일을 0.5 하면 0.5 하면 절반으로 딱 줄여서 컴퓨터가 좀 버벅이네. 네, 됐죠. 자,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출력 사이즈인데 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 자체가 안 되죠. 얘를 이제 출력물 위에 올려놓으면 얘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네, 다 출력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면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얘가 분석을 할 거예요. 뭐 이제 G코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이게 슬라이싱 하는 겁니다. 쫙 G코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얘가 아까 제가 아파트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파트. 얘가 프린터가 어떤 식으로 쌓이냐면, 여기 뷰 모드에 보시면요, 뷰 모드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 보기로 해서 딱 보면, 자 보이죠, 1층부터 557층까지 얘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얘가 프린터 밑면 제일 첫 번째 줄, 아까 뭐 인형으로도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 줄 쌓이는 정보, 이렇게 쭉 2층, 19층, 35층 이렇게 쭉 가다가 쭉 가면서 이런 식으로 쌓인다. 이래서 각각 층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게 G코드를 했습니다. 저장하는 게 G코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얘를 이런 모델링 파일을 얘 로드를 통해서 불러오니 얘가 뭐 조금 이제 로딩이 되면서 뭔가 쫙 됐는데, 그게 G코드, 그러니까 G코드를 뭔 말이냐, 슬라이싱을 했습니다. 방금 과정에서 했는데, 얘가 슬라이싱이 뭐냐 이러하면, 얘를 레이어 보기로 하면 얘가 이제 1층부터 557층까지 쫙 그냥 한 층씩 단면을 잘라내는 거예요. 쫙 잘라서. 자, 프린터가, 자, 66층일 때는 얘 보이죠? 이 경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66층에 대한 정보, 뭐, 69층, 여기, 원래 보시면 뭐, 168층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G코드라는 파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세이브 해볼게요. 세이브해서 보시면 바탕화면에 또 G코드라는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헐크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딱 하면 저장이 됩니다. 얘가,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도 뭐 나중에 가시면 좀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메모장으로 보셔야 되고, 워드패드 기본으로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얘 들어가셔서 얘 보시면요, 열기 하셔서 바탕화면에 이게 전체 보기 하면 요 이제 헐크 G코드 파일에서 G코드 파일 얘 딱 열어보면요, 자 아까 제가 G코드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보세요. 이게 다 이런 거예요. 뭐 G1 가서 G1이 그러니까 뭐 이게 이송해라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X는 얼마 가갖고 익스트루더, 이게 E0가 익스트루더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뭐 출력해라, 그 다음 가서는 이쪽 출력해라, 이쪽 출력해라,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쫙 들어있는 각각 층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게 프린터 다시 큐라로 보면요, 얘가 1층에, 자 여기가 아까 뭐 80 몇 콤마이죠. 여기서 좀 출력하고 일로 가서 출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력해라, 여기에 대한 정보가 다 G코드. 요게 이제 슬라이싱 한다고 하는 건데, 각각 층에 대한 정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린터가 읽어드릴 수 있는 G코드라는 파일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슬라이싱이고, 요거는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고, 자주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요 워드패드에 보시면 정보가 맞습니다. 제 말처럼. 요거는 G코드를 좀 보실 줄 아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더 출력해라 요 내용이라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게 나중에 이제 G코드를 조금 더 공부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 둘을 왜 똑같이 불러왔냐 하면요, 이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모델링 한 사람이 출력이, 그러니까 큐라라는 프로그램에서 서포트라는 거를 안 쓰고 출력이 될 수 있게 요게 이런 서포트를 그려 놓은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레이어 보기를 하면, 자, 아파트 공사합니다. 아파트라 치고 여기 쭉 잘 나오는데, 쭉 나오겠죠. 다리 요까지 딱 출력될 거예요. 게다가 또 쭉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도 잘 나오겠죠. 쭉 잘 나오죠. 근데 잘 나와. 쭉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허공에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 프린터 노즐 여기 와서 이게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당연히 안 쌓이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력을. 요런 모형은. 이런 모형은 요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공에서 막 쌓기 때문에 얘는 출력이 안 돼요. 반면에 이 그 모델링 한 사람이 서포터를 만들어 놓았던 경우에는 보세요. 차이가 뭐냐면 이런 가느다란 서포터 때문에 이렇게 팔 부분이 출력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허공, 얘는 이런 서포터가 있어서 위에 출력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한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서포터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서포터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럴 경우에 또 큐라에서 이런 서포터 기능이 있습니다. 서포터 기능. 여기에서 서포터 타입, 서포터 있죠? 서포터에 보시면 여기에 뭐 터칭 빌드 플레이트 에브리웨어 있는데 터칭 빌드 플레이트로 제가 한번 볼게요. 에브리웨어 하셔도 되고 얘도 보면요. 또 분석을 합니다. 또 1층부터 쫙 높이 분석을 하는데 레이어를 보기를 해보면 분석이 끝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봐요. 아까 기본적인 정보에다가 저 밑에 이상한 게 쌓이기 시작하죠. 얘가 서포터예요. 얘가 이 부분이 서포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서포터인데, 자, 얘랑 아까 여러분들 가느다랗게 한 거나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거는 그냥 요 출력물에 다 달라붙어서 아까 가느다랗게 그 사람이 설계했던 거는 나중에 떼어내기 쉽게 하려고 가느다랗게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 팔 같은 부분에는 그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요런 요런 부분 자체도 떼어낼 때 말끔하게 떼어내기가 힘들어서 서포터 기능 자체가 사실상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서포터 기능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 큐라는 이런 자동으로 이렇게 서포터를 설정해주는 기능밖에 없지만, 큐라 3점 버전, 2점 버전, 3점 버전 가면 좀 차이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서포터 기능 자체만 비교를 하자면 얘는 무조건 에브리웨어 하든 터칭 빌드 플레이트 하든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주는데, 이 서포터 위치를 마음대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큐라 이거 1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 슬라이싱을 할 때 1,1 가서 출력하세요. 1,2,3 가서 출력하세요. 3,4, 6 가서 출력하세요. 이렇게 되던 것이 이제 큐라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나 유료 돈을 내고 지불하는 심플리파이 같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쓰면 이게 차이점이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큐라는 1,1,1 이래밖에 안 되던 게 심플리파이는 1.1, 1.2, 1.3,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고, 그러면 이게 세밀하게 더 움직임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출력물 같은 게 상태가 좋습니다. 이런 그 큐라 기본 버전에 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정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H 높이에서도 높이는 어떤 방식으로 높이를 쌓아 올릴 거면 이렇게 막 쫙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이신 분들은 우선은 그냥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15 버전 요거를 사용하시라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아까 제가 헐크 1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런 헐크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거는 출력 안 된댔잖아요. 이게 3D 프린터는 위로만 올라가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쌓여버리면 이 서포터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쌓여버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쌓여버리면 얘 허공에서 출력하기 때문에 팔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아까 헐크 1이 그거예요.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요거처럼 그 모델링 파일 자체에서 모델링을 하실 때 요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까 서포터 보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모델링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나 유료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이런 서포터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모델링 하실 때 헐크 1 한번 봐야 돼요. 자, 요거처럼 각각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출력하면, 얘 봐봐요. 레이어 보게 하면 뭐 전혀 출력 못할 부분이 없죠. 이렇게 쭉 쌓아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파트로 나눠서 그 모델링을 하셔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얘를 그냥 다 붙이면 되겠죠. 얘를 다 붙이면 이런 헐크가, 얘도 헐크가 됩니다. 예, 무슨 차이인지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도 그 모델링을 하셔서 저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봅시다. 다시 헐크 3 예, 한 번만 더 불러올게요. 서포트 없는 애로. 얘 있죠. 얘 지금 너무 컸기 때문에 자, 출력 그 범위를 벗어나죠. 가로 200, 세로 200, 높이 160을 벗어나 버려서 얘가 출력이 안 된다는데, 얘를 이제 스케일을 0.5배 하는 거예요. 0.5배. PC가 좀 느린데 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은 완전 허공에 떠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이런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출력 못해요. 근데 얘도 그러면 엄밀히 보면 이쪽 부분도 그 허공에 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요 레이어 보기를 해서 보면요. 자, 얘는 그냥 진짜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팔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맞죠? 얘를 잘 보면 발 같은 부분에 보면 사실상 얘를 확대를 해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경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있죠. 자, 요게 한층 쌓이고 위에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층 쌓이고 그 위에 층 쌓이고 그 위에 층 쌓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팔처럼 완전 밑에 허공에 있는 거랑 달라요. 얘는 이 부분에 쌓이거든요. 160층에 쌓이고, 요게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쌓이고 올라가기 때문에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얘들은 또 출력이 돼요. 근데 이 구간을요, 자 잠깐만요. 자, 이 구간을 좀 매끄럽게 아무 탈 없이 이쁘게, 그러니까 요 밑에 그 필라멘트가 녹았다가 더 위에 올라오면 뜨겁잖아요. 식기 전에. 그래서 뜨거워서 요런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이쁘장하게 잘 출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날개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날개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구간, 그러니까 무릎 있는 구간 쌓일 때 날개펜으로 계속 불어주면 그 밑에 층이 빨리 굳어요. 녹았다가 빨리 굳어서 그 다음 층 쌓일 때 영향을 좀 덜 받겠죠. 그래서 얘를 좀 매끈하게 출력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날개펜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라는 여기까지 일단 기초 버전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 회전된 데 있죠. 회전. 얘도 그것도 돼요. 복사도 됩니다. 복사는 요 물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멀티 오브젝트 하면 이렇게 OK 누르면 자, 헐크 두 마리로 복사도 되고. 맞죠? 또 뭘 해볼까요? 얘 뭐 거울 보기 반전도 돼요. 반전도. 이게 지금 용량이 너무 커서 네, 이런 식으로 반전도 되고 완전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신기하죠? 거울 보기. 모델링 파일은 하나인데 서로 다르게 이렇게 반전도 된댔습니다. 얘랑 반전도 돼버리고 이런 기능도 있고, 아까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지금 아프리카 TV 로고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여기서 어드밴스 가셔서 여기 쿨 보시면 여기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0.5 높이에서 요 펜 스피드는 80%로 이렇게 뭐 설정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계속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레벨링 할 때 왜 0.3 높이에서 레벨링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해놨어요. 이니셜 레이어 티크니스. 첫 높이를 0.3부터 높이에서 출력이 되게 설정해 놓습니다. 요게. 이게 뭐 0.5 하면 0.5 높이에서 시작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요것도 이거는 순수히 제 생각인데 우리가 노즐 사이즈가 0.4잖아요. 0.4 어디 갔냐 잠깐만. 자 베이직에서 보면 0.4잖아요. 얘가 요게 이제 베드판이라 치고요. 요게가 우리가 노즐 끝단부 있는 앞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요 검은색 부분이 오토홈이 됐을 때의 위치인데 이거를 0.3만큼 위치 그러니까 높이 안 띄운 상태에서 시작하면 노즐과 베드가 그냥 붙어버린 상태에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노즐 사이즈는 0.4기 때문에 0.4mm만큼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베드와 노즐 간의 간격이 안 띄어져 있으면 압출이 안 되겠죠. 출력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니셜 처음에 높이 자체를 0.3으로 올려주는 거고 그러면 0.4만큼 이거를 얘를 0.4로 하면 딱 되지 않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레이어는요. 그러니까 그 베드판에 잘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베드판에요. 잘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얘를 조금 이제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 쌓는 것보다 좀 짓눌려서 쌓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뭐 계속 프린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실 건데 이게 간격을 너무 그냥 완벽하게 맞춰버리면 뭐 물론 우리가 에폭시 패드나 이런 거 히트베드 쓰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력을 하다가 더군다나 높은 거 출력하다 보면 위에서 자꾸 얘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출력물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출력물 실컷 다 뽑아놓고 헐크 같은 거 실컷 다 뽑아놓고 끄트머리에서 머리 부분 출력하다가 톡 떨어지면 그냥 버려야죠. 몇 시간씩 막 한 거. 얘가 이렇게 잘 출력되다가 요 부분 막 출력시키다가 뭐 노즐이 툭 쳐서 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레이어 요 쌓이는 구간 있죠. 얘가 너무 커서 또 안 나오나요? 아따 얘 좀 컴퓨터를 좋은 거를 구매를 했는데도 좀 느리네요. 0.5로 다시 하고 어이구 0 뭐야 왜 이래 돼 다시요 0.5 한 다음에 얘를 보면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노즐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해서 끝부분을 그냥 살짝 그냥 좀 짓눌리면서 출력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네, 이렇게. 아시겠죠? 요 바닥 부분은, 그리고 바닥 부분 인필은 100%로 해놓잖아요.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베이직에 보시면 인필이 있어요, 인필. 이게 내부 밀도예요. 요 보시면, 뭐 보이죠? 요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100% 하면, 그냥 이런 빈 공간 없이 100% 다 출력을 하는 거고, 얘를 15% 하면 이제 밀도를 15% 채우는 거예요. 보시면 100% 하면 다 채우는 거 보이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 메꿔야 되니까. 근데 얘를 이번에는 10% 해볼게요. 10% 하면 빈 공간이 더 많아질 거고 20% 하면 아까 15%에 비해서는 조금 촘촘할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보세요 한번. 쫙 가다 보면 나옵니다. 자, 10% 했을 때 자, 지금 보세요. 슬라이싱이 다 되고 나면 보일 거예요. 이거 뭐 10% 되면 아예 빈 공간이 안 생기네. 아, 이거 보이죠? 예.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10% 했을 때고, 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20% 하면 아까 15%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내부 공간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좀 적절한 거는 사실 그 한 15% 정도만 쓰셔도 돼요. 조금 그냥 그 출력물인데도 좀 견고하게 뽑아야 된다 하면 한 40% 정도만 하시면 되고 100%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보시면 얘도 슬라이싱이 끝났는데 네, 보시면 아까 였죠? 15%에 비해서는 조금 촘촘하게 되게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15% 정도 10% 15%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조금 견고한 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 40%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네, 견고합니다. 아시겠죠? 또 뭘 알려드려야 좋을까요? 네, 요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요 첫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게 100%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떨어지지 말라고.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 됐죠? 뭐, 요까지 하고,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 실제로 프린터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얘가 예열하고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 그 과정에 하나 또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요. 요거는 과연 우리 3D 프린터가 출력을 시키면 어떤 순서로 작동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PPT 한 장 있어요. 요게. 자, 프린터 동작 순서를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펌웨어를 좀 수정하면, 이거 펌웨어는 아니죠. 아까 오토온 같은 경우에는 뭐 5mm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 그거 조절하는 거는 펌웨어에서 수정하는 거고, 프린터 동작 순서는 이것도 큐라 또 설명하게 만드네. 요게 보시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트 앤드 G 코드라고 있거든요. 요 스타트 코드, 스타트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G0에서 막 움직임이 막 발생하기 전에 그 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거예요. 이게 얘예요. 배드 온도 올리고 노즐 온도 올리고 오토홈하고 프린팅 해라, 요 말이 이거고, 뭐 끝나고도 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기존 출력물보다 얼마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뭐 다시 오토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다 있죠. 요게 이렇게 0.5 올라가서 뭐 해라,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그 공부를 하시고 요거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출력물을 본격적으로 이 바닥부터 출력하기 전에 행위를 큐라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린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먼저 그 베드 온도를 먼저 올려라고 명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노즐 온도 올려라고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오토홈을 실행하고요. 오토홈. 그 다음에 프린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반복된 말이지만 이제 베드 온도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프리히트를 통해서 1번, 2번을 생략을 해버리고, 자, 오토홈부터 바로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좀 빨리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예열을 아까 시켜놨잖아요. 베드 온도 다 올려놨고, 자, 요게 좀 초점이 안 맞는데, 자, 보시고, 자, 베드 온도는 다 올려놨고, 노즐 온도도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맞죠?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린터를 눌려보면 그냥 얘는 바로 3번부터 실행을 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프린터 돌려보고 출력되는 거 그대로 걸어놓고 저희가 오늘 수업은 마칠 건데, 지금 조금 뭐 불행 중 다행인 게, 우리가 이제 요게 아까 제가 쉬면서 잠깐 물어보니까 그 뭐랄까, 이게 테스트를 했던 거래요. 그래서 아마 별탈 없이 출력이 잘 다 될 거고, 지금 제가 조립한 상태에서 오토홈을 계속 해보니 이게 Z축 요쪽에 요게 이제 얘죠, 요 부분 Z축 왼쪽에 있는 왼손을 써야겠네. 네, 얘가 조금 이제 편심의 영향인지 카플링을 잘못 체결해서 그런지 조금 얘가 움직임이 좀 덜컹덜컹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네, 요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출력물을 다 뽑아 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모델링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와불이 나타나던가 뭐 혹은 뭐 좀 출력물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좀 정비를 하면 되는지를 살짝 언급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프린터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고 동작시키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하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똑같이 LCD 화면에서 얘가 선택하는 거 지금 누르는 게 선택을 했으면 선택 누르고 쭉 아래로 내려오면 프린트 프롬 SD라고 있습니다. 프린트 프롬 SD. SD 카드 정보 있겠다 이거예요. SD 카드는 얘예요. 얘 그 우리 SD 카드 그 디지털 카메라에 막 쓰는 카드 있잖아요. 얘가 SD 카드입니다. 얘를 그냥 집어넣고, 맞죠? 프린트 프롬 SD 가서 아까 제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들어가 있던 거, 요 위에 거는 제가 불러와서 만들었던 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제가 만든 거 해볼까요? 얘를 누르기만 하면 돼요. 얘 선택만 하면 그냥 프린트 되는 겁니다.
자, 요 베드 온도가 우리가 큐라 설정값에서 58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60도를 넘기 때문에 온도 체크 끝났고요. 그 다음 요 온도. 얘도 끝났죠? 히팅던 되면 제가 오토홈이 된다 했습니다. 오토홈. 오토홈이 올라갔다가 얘 왼쪽으로 갔다가 얘는 뒤로 갈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베드. 뒤로 가죠. 뒤로 쭉 가고 저 스위치 누르면 멈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얘 스위치를 눌러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토홈이 끝나면 출력을 하러 갑니다. 자, 요게 지금 이렇게 히팅 던 상태에서 오토홈이 끝나고 가고 있죠. 얘가 0을 찍고 오토홈이 끝낸 다음에 출력을 하러 가요. 한번 보세요. 자, 요 0.3으로 설정되죠. 우리가 큐라에서 아까 0.3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보세요. 움직임이 여기 아까 스타트 G코드에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요 끝에 왔다가 지금 또 다른 원래 이 정가운데 출력이 돼야 되는데 요 뒤에 요 베드 선이 꼬여버려서 요 스위치를 보시면 선이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곳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쪽에. 자, 0.3인 높이부터 출력을 시작하죠. 0.3.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작할 거예요. 네. 얘는 자, 지금 출력이 잘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나 필수적인 기능을 좀 알려드리고 출력 장면 걸어놓고 그냥 수업 끝낼게요. 그게 장면 3에 보셔서 아까 얘랑 얘는 그냥 넘어가고 오토홈 되고 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 요 큐라에서요. 하트 불러올게요. 하트. 요거는 초보자 분들도 좀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3D 오브젝트 이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 건데 얘를 불러오면 아까 이렇게 세워졌었죠. 얘를 물체 누른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해서 이렇게 눕혀주고 아이고 끝까지 안 눕혔네. 자, 이렇게 되면 얘도 레이어 보기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건데 맞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건데 자, 우리가 장면 그 2번 카메라를 보면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외부에 보면 막 찌꺼기 같은 게 쌓였던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면 여기 이 안에서 이게 노즐이거든요. 요게 이제 세라믹 히터고 얘 안에서 필라멘트가 거의 녹아있는 상태에서요. 녹아있는 상태에서 그 얘가 뭐 밑으로 흘러나오던가 그 이제 중력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흘러나오던가 막 이런 현상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바로 필라멘트가 나오질 않고 조금 그냥 이상한 게 또 압출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실타래처럼 막 이끌려 가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좀 깨끗하지 않게 출력이 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그 스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커트라는 기능. 이게 익스퍼트에 가시면요. 여기 이제 오픈, 그러니까 전문가 세팅 가시면 스커트라고 있어요. 스커트. 얘를 그냥 5 해볼게요. 5. 이 보이시나요? 예. 이게 스커트예요. 스커트. 이 뭐냐면 각종 안에 있는 원래 노즐 안에 있던 그러니까 처음에 얘부터 먼저 출력을 하거든요. 얘부터 쭉 출력을 하고 안에 거 출력을 시작하는데 자, 이런 스커트를 지정해 놓으면 뭐 안쪽에 녹아 있던 게 이쪽 스커트를 통해서 다 배출을 시키고 안쪽에 실제 출력할 때는 그냥 깨끗한 상태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커트 기능은 웬만하면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제가 말이 굉장히 좀 많이 꼬였는데 스커트 기능 사용을 안 하고 출력을 해버리면요. 얘가 스커트 기능 없이 출력을 해버리면
바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물체를 출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세라믹 히터 안에 히터 튜브 안에 있는 노즐 안에 있는 뭐 각종 찌꺼기 그리고 뭐 흘러내리다 남은 거 그런 이제 우리는 뭐 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부분에 달라붙어서 얘가 좀 이상한 목에 뭐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달라붙어가 들붙어 갖고 이런데 걔를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스커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출력물 첫 레이어에서 이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출력을 해버리면 이쪽에서 그런 찌꺼기를 똥 물질을 다 출력을 해버리고 실제 안쪽의 물체를 출력할 때는 말끔한 상태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라인이 5개 보이시죠? 요거 뭐 브림 라프트 이런 기능도 있는데 그런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이제 스커트라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요거 뭐 서포터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이제 1부 2부 합쳐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 요거는 제가 일단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출력물 상태도 점검을 해보고 뭐 와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잡는지 좀 같이 보기도 하고 해서 네 또 그 스케치업 교육까지 이제 모델링 교육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송 종료 안 시키고 그냥 틀어 놓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뭐 구경하실 분들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